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J중공업입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미 해군의 MRO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MRO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숨겨져 있지만 최대 수혜 기업은 바로 HJ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에 대해서 혹은 미군의 미 군함의 MRO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사 그리고 일부 조선사가 일본의 조선사가 도맡아서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선박, 예를 들어서 경비선이라던가 보급선 이런 위주로 이제 MRO가 진행될 것이고, 일본은 조금 더 대형 선박 위주로 MRO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이 미군의 MRO에 그다지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HD그룹에서 현대중공업그룹에서도 미 해군의 MRO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보고 있다. 아직은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대놓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HJ중공업 같은 이 중소형 선박에 특화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군함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미국의 그런 군함 MRO가 한국과 일본 조선사들로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본의 조선사들은 이미 몇 년 핵심 기업들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씩 끼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안 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HJ중공업 같은 중소형 선박의 조선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일본의 조선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HJ중공업은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주 아저씨로서 한국 조선사는 굉장히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죠.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비중을 일본 조선사로, 이제 한국에 있던 조선 비중을 일본 조선사들로 다 옮겨놓고 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HJ중공업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제가 왜 지금 HJ중공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 해군의 MRO에 대해서 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계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필승 사단 멤버분이시고요. 필승 멤버가 되신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필승 사단 멤버가 되신 분입니다. 스승님, 저도 계좌 스크린샷 보내드립니다. 필승 사단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주도주와 매매하시는 타이밍 보면서 체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필승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네이버 4%, 카카오 25%, 코인베이스 7%, 서클 25%, 팔란티와 110%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전 종목 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팔란티와 팔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탄 거라 조금은 남겨두었습니다. 전 스승님 말씀 중에 저를 가장 크게 바꾼 말은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 때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스승으로 있는 분이 해주신 말씀이다. 투자자로서 투자해준 기업의 갑이 되어라. 그 회사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 네가 그 회사에 쩔쩔맬 필요가 없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버려라. 투자자로서 절대 의리되어서는 안 된다. 마인드에 대한 말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바뀌길 바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선택지는 많다. 투자자가 갑으로 생각하고 투자해라. 주가가 마음에 안 들면 경영진의 경영태도, 유상증자 용처, 현금의 활용 등등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버려라. 그렇게 버리다 보면 좋은 기업만 남고 좋은 기업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예, 그렇죠. 제가 필사단 이제 오프라인 모임 첫 번째 강의 때 좀 이런 말씀 해드리는데, 투자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와 좀 비슷한 핵심은 정확하게 잘 파악하신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체득하고 계신 것 같고, 사실 필사단 멤버분 중에서도 꽤나 열심히 좀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역시나 포트폴리오도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꾸려져 있죠. 네이버, 카카오, 코인베이스, 서클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나 이 네 종목은 전부 다 투자하고 있고요. 당연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클 같은 경우는 뭐 이미 1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필사단 11개 멤버 모집 중이죠. 이제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받고, 이제는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겁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은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거예요. 이번에 좀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전수해드리는 이제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오프라인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지방 사시는 분들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오프 참석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좋은만 기쁨당 엠버로 오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만 기쁨당 엠버는 오프라인 모임이 없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특히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전수해드리는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모임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은만 기쁨당 엠버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분인데, 원래 LS 몰빵을 했어요. LS 한 종목에만 몰빵을 하다가 이제 다른 종목들로 이제 비중을 좀 옮기면서
이런 식으로 역시나 전 종목 수익을 보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땐 이분은 기본적 분석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제가 필사단 멤버 모임 때도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에 대한 자세한 그런 강의를 해드리는데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매수를 할 때마다 딱딱딱 찍는 종목마다 굉장히 좀 기본적 분석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현대건설 144%, LS 153%, 한국전력 16%, 파이버프로 99%, TFE 77%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이고, 역시나 소비재는 없어요. 네, 소비재는 아예 없고 그냥 기술주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다. 계좌 수익률은 약 103.99%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멤버분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저 역시나 뭐 매일같이 계좌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축제의 나날을 즐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모든 매수매도 내역은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는 이 K조선뿐만 아니라 그냥 미 해군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진심이라는 것은 구독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제가 최근에도 이제 헌팅턴 리거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미국 핵심 조선사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왜 트럼프 정권이 미 해군의 증강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조선사, 한국의 조선사, 일본의 조선사들이 어떤 식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드린 바가 있죠. 특히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중소조선사가 MRO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이유는 뭐 각자의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은 미군의 그런 MRO 시장에서는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오스탈에 대한 그런 인수도 이제 진행을 시키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미 해군의 직접적인 그런 협력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으로 와서, 그러니까 미군의 그런 미 해군의 핵심적인 선박들이 한국으로 와서 MRO가 진행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중소형 선박들, 뭐 보급선, 경비선 이런 것들이 올 텐데, 이런 것들은 HC의 중공을 상당히 잘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하나오션의 수주한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소조선사들로 이제 다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수준을 받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일은 하청을 받아서 이런 HC의 중공 같은 중소조선사들이 이미 MRO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정부도 중소조선사들이 미 해군의 MRO를 따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고, 이미 대형 조선사들도 본인들이 이 물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중소형 조선사들에게 이제 물량을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H중공에 왜 그럼 잘할 수 있느냐 한다면, 일단 30년 이상 군함에 대한, 함정에 대한 설계, 건조,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제1호의 군함 건조 기업입니다. 함정 건조 기업이 HJ중공업이 처음이에요. 이에 따라서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독자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미 올해 기준으로 9조 원 이상의 수조 잔고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6천억밖에 안 됩니다. 6천억인데 수조 잔고가 9.3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수조 잔고 대비 시가총액을 본다면 가장 압도적인 저평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군의 MRO가 실질적으로 공시가 나고 뉴스가 뜨고 시장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저는 한 번 더 이제 소외주에서 다시금 주도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작년 실적도 역대 최대 실적이었죠. 조선에서만 무려 2조 가까운 수주를 작년에 1년 동안 따냈었던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LNG 벙커링 선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죠. 자, LNG 벙커링 선이 무엇이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LNG 선을 이제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시키는 이제 LNG 충전선을 LNG 벙커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도 올해 이제 HJ중공업이 받고 있고요. LNG 선이 워낙에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LNG 벙커링 선에 대한 시장 수요도 저는 빠르게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HD 현대미포 그리고 HJ중공업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기술력도 가장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하나시스템과도 MOU를 맺으면서 이제 MRO 혹은 함정에 대한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대한민국 조선 산업에 있어서
방산산업체 1호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가장 최초로 우리나라의 함정을 만들었던 기업이 현대중공업도 아니고 하나오션도 아니고 바로 HJ중공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중동, 중남미 등 제3국, 신흥국들 위주로 수출해 오다가 이제는 미 해군의 MRO까지 따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몇 개월 내에 좋은 소식들이 대거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항만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참고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이런 주거 시설이 아니라 이제 뭐 공항이라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항만이라던가 혹은 교각 다리, 도로 이런 식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SOC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수주를 거의 1순위로 탑급으로 받은 기업이 바로 HJ중공업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수주한과 9.3조이고 조선부부만 대략 한 2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HJ중공업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LNG 벙커링 받고 있고 LN선도 꾸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살펴드리자면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도 흑자전에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역대 최대 실적이 이제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약간 이때 2020년도 이때 정도가 역대 최대 실적이고 그 전에도 이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다면은 대략 한 7, 800억 정도가 이제 전성기 때 그 실적인데 이 정도 실적이 저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대 최대 호황기 HJ중공업 입장에서 역대 최대 호황기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금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미 해군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는 현재 HJ중공업은 굉장히 크게 수익을 봤었죠. 굉장히 큰 수익을 봤었고 현재에서 전부 다 매도한 상태입니다. 수익 실현은 크게 한 상태이고 요즘에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HJ중공업을 보고 있어요. 당연히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만약에 HJ중공업을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아마 몇 개월 내에 그러니까 올해 내에 미군과의 관련된 MRO 사업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이런 컨테이너, 탱커, 벌커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HJ중공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만 중소형 조선사이고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조선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중연료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추진선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건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반적인 선박뿐만 아니라 함정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고속상륙정 혹은 해군 함정 혹은 이제 해양 경찰에 대한 그런 고속 경비정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결국 재무 건전성이 이제 막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MRO 시장이 다시금 기대가 꺾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HJ중공업이 받아올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하다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조선부문에서 거의 2조 가까이 작년에 2조 가까이 이제 수주한과 차면서 이쪽에 대한 매출 증가율이 역대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작년 기준으로도 40% 이상이 조선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HJ중공업이 흔히 시장에서 봤을 때는 건설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미 매출 비중 봤을 때는 5대5 정도까지 조선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것이고 건설이라 한다면 최근에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혹은 PF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HJ중공업은 애초에 이런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이런 SOC 쪽에 워낙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PF 리스크가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조선사로서의 역량을 올해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6천억 규모의 유도탄 고속함을 이미 수주를 받은 상태이고 이제 미군이라던가 혹은 동남아 쪽 혹은 중남미 쪽에서도 수주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저는 꽤나 큰 폭의 그런 성장성이 발생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LNG 벙커링에 대한 수주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금리 인하에 접해 있죠. 현재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이렇게 꾸준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HJ중공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업황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재무 비율에서 이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갈수록 이자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훨씬 더 감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금리 인하는 H제중공업의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SOC 쪽에서는 뭐 압도적인 경쟁력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부산 신항에서도 이제 항만 크레인에 대한 교체 작업에서 H제중공업의 수주를 따내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에서 이제 항만 크레인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죠. 항만 크레인에서 중국산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결국 중국산이 점유율이 75%가량 됐는데, 이게 퇴출이 될 경우에는 남은 자리를 이제 꿰찰 수 있는 수혜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쪽의 미스 ENS, 그리고 한국에서는 HD그룹, 그리고 HJ중공업,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일단 H제중공업이 가장 시장 규모 시가총액이 작죠. 항만 크레인을 따내게 될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신규는 중국산 크레인을 안 쓸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도 퇴출을 시키고 교체 작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서 수십 조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세 개 기업이 모두 저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조 규모 이상의 항만 크레인 교체를 하는데 한 개의 기업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면서 결국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해경 함정에 대한 전문성을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MRO 쪽 시장은 중소형 선박이 줄을 잃을 것이고,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대형 조선사가 구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HJ중공업 같은 중소형 조선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공공시설과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압도적인 성장성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발생을 할 것이다. 특히 특수선박, 이런 함정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본다면 저는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제가 매수를 한다면은 우리 member분들께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랐다가 다시금 내리받고 있죠. 그 이유는 GTX B에 대한 예산이 좀 깎였어요. 삭감됐습니다. 근데 HJ중공업이 GTX B를 담당하고 있죠. 그에 따라 수혜 정도가 작아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로 인해서 좀 깎이고 있는 것인데, 원래 HJ중공업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조선이에요. 그 중에서도 함정, 군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 해군의 MRO고요. 이런 쪽에 대한 가시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GTX-B 예산이 깎이면서 주가가 좀 빠질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기회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딱히 우려하고 있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저 역시나 현재 HJ중공업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투자를 진행한다면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HJ중공업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필사단 11개 멤버 모집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오늘 지나면 향후 몇 개월 동안은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것입니다.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